자, 예, 수험생 여러분 테마 자 7번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취득세 부가와 징수를 보는데요. 이 취득세 부가 징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면세점이라는 것을 봅니다. 면세점은 글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 점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이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제가 이하 그랬는데 왜 더럽게 이하 그러냐면 미만은 아닙니다. 이하일 때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취득가격이 50만 원입니다. 딱 취득가격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하라는 것은 보세요. 포함해서 아래로 이게 이하입니다.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50만 원인데 그럼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가격 50만 원이 면세점이 됩니다. 취득 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할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이게 산출세액,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거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요. 만약에 요 첫 번째 규정만 있고 두 번째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30일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요 두 번째 내용이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만약에 이 두 번째 규정이 없다. 첫 번째 규정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1필의 토지입니다. 한 필의 토지 또는 1구 건축물입니다. 자, 이걸 취득할 때 요만큼을 먼저 취득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 요거 취득 후 1년 내에요. 취득 후 1년 내에 얼마 안 있다가 1년 내에 요만큼을 또 취득합니다. 48만 원 면세점. 또 얼마 안 있다가 요거 취득합니다. 50만 원. 자, 어떤 걸 취득할 때 계약서를 50만 원어치씩 이만큼 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매입하면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자, 이것을 각각 하나의 전후의 취득을 1필의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148만 원. 자, 취득세 부과되겠죠? 이렇게 잔머리 긋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요것은 되게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옳은 것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납세 절차에서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 요 납세지에 관한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특히 이제 잘 나오는데요. 자,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지방세는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요.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주소지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취득자 주소지, 등록권자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분류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만약에 어떤 사람의 갑이라는 어떤 사람의 주소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만약에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자,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여기 부산광역시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역시 그 등록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또 재산세
자, 그 해운대구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 있는 부동산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관할 세무서에 낼 것이냐? 해운대 관할 세무서입니까? 강남구 관할 세무서입니까? 예, 여러분. 자, 이 먼 부산까지 가가지고 세금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여러분. 집값 가운데 분리불하고 국세는 강남구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세는 이렇게 부동산 소지,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집값 가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지, 국세는 주소지를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또 근데 이렇게 회원권들은 있죠,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회원권은 그래서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회원권. 다만 위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요, 납세지가 불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소재지,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에 송파구하고요,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했어요. 자,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계산했습니다. 자, 나온 세액에 대해서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자, 송파구청장이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합니다. 성남시장도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합니다. 시가 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 국세가 구별이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요. 자, 그랬을 때 시가 표준액 산정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요게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 6대4의 비율이면 자, 요 나온 세개 과세 표준 60%는 자, 송파에, 나머지 나온 세개에 대해서 40%는 성남시에 취득세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한 번 계산하냐? 자,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이거 시가 순액 비율이지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순액 비율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소재지별 안 분할 때 시가 순액 비율로 안 분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여러분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같으면 자, 허가 전에 거래된 걸 완납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허가일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자,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 건데 여러분 또 요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뭐 2개월 내 이름 틀립니다. 양도소득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근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자, 30일의 시험 같으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상속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월 10일이 상속개시일이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게 6개월이니까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4월 달은 4월 30일까지 있으니까 10월 30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말일로 해가지고 월로 하니까 그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우리가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아니라 상속개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고 듣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람이 도장 찍어줘야지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기 때문에 자, 시간을 더 줍니다.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 내가 죽으면 내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 주지 말고 5남인조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자, 그러니까 유증은 상속과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상속 개시 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계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추가 신고 납부라고 그래서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취득 후 이게 중과 세율 대상이 되면 그 법령이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첫 번째 요건입니다. 기억번 번호 달아놓고요. 60일 내에 중과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니은 번호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 포함으로 바꾸면 틀려요. 포함으로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습니다. 공제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디귿번 번호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역시 60일 내에 기억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포함 틀려요. 니은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디귿번 번호 달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입니다. 자, 요거 30일로 바꿔낼 수 있는데 아닙니다. 포함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신고 납부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지금까지 신고 납부기 한데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취득세, 이게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요 기간 내에서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있죠?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등록관세에 와야지 취득세 안 내고 오면 뭐예요? 취득세 안 내고 오셨네요. 등기등록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지금까지 배운 신고 납부기한 내라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시험에서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징수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시광시 도가과세처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도청, 특별시청, 광시청 가려면 너무 머니까 직가권에 보려고 하고요. 납부도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꿔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우리가 중요한 납세 절차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취득세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납세 절차 테마 7번은 별표시 3개였습니다. 다음 테마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